대학의 역할이 좀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자격증 대학 안 와도 딸 수 있고 직업훈련도 대학 안 와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그럼 대학에서는 어떤 장점이 있냐 하면은 여대가 남녀공학으로 이제 전환된 경우도 많이 봤고, 그렇지만 우리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대학 입시를 앞두고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느냐, 부모님 말 너무 듣지 마라. 네, 그 많은 변화가 있을 거기 때문에 조은주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특별하고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 문시현 총장님 모셨습니다. 네, 저는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문시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총장님 어서 오세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네. 더 영광입니다. 네, 이번에 숙명여자대학교가 120주년을 맞았다고 들었어요. 네. 진심으로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120주년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큰 역사이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60갑자가 두 번 돈, 네. 초반에 60년은 그 여성 교육에 씨앗을 뿌렸다고 하고 성장했다고 하면은 네. 이제는 이제 그 성장을 넘어서 또 다른 단계로 도약하는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긴 시간 동안 그 쌓아온 교육과 네. 정말 그 유산에 정말 깊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총장님 진짜 네. 최근에는 또 그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대학의 역할이 좀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총장님께서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이 대학의 미래를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모든 게 항상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사실인데, 역할이 줄어든다기보다는 역할의 변화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이제 드는 게, 그 플라톤으로 이제 고대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굉장히 오랜 이야기지만 네. 어떻게 보면 인류의 역사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소크라테스가 처음에 우리가 문자라는 것이 없었을 때 문자의 발명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문자가 나옴으로써 우리의 기억력을 쇠퇴시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의 환상을 갖게 하기 때문에 문자로 하면 안 되고 만나서 영혼에 전달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지식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는 그런 문자 자체의 발명도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이건 다시 무슨 얘기냐면, 아이러니하게 우리는 소크라테스를 그 문자를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새로운 무언가가 나타나면 기존의 것을 굉장히 위협하거나 축소하거나 이제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의 그 교육이 다른 방향으로 변모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런 전환점을 맞이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의 역할이 줄어든다기보다는 이것을 빨리 전환해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줄어든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중요해질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학 교육의 근본적인 우리가 왜 교육을 해야 되는가를 묻는, 대학 교육에 대한 성찰을 오히려 제기하는 이제 그런 시점이라고 보고, 다만 이러한 교육의 트랜지션, 그것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교육 현장이 지금 이제 혼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네. 그것을 이 위기를 위기라고 느끼지 못하고 지식 전수 방식을 고수하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위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나리오도 지금 대학 이제 진학을 앞두고 있는 많은 이제 학생들이 있을 텐데, 그 학생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씀 혹시 있으실까요? 네, 사실 얼마나 힘든 수능 과정을 겪습니까? 네. 사실은 뭐 집안에 따라서는 굉장히 어린 나이부터 유치원 때부터 시작되는 대한민국의 사교육, 물론 뭐 다양한 우리가 입시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수능이라는 제도가 학생들의 역량을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 실수하게 되면 자신이 가고 싶은 대학을 못 갈 정도로 이제 그런 체계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줘. 실패해도 된다. 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패하면 안 되는 교육 속에 묶여져 있던 아이들한테 갑자기 실패해도 좋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럼 과연 우리 사회나 산업계가 그 실패를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것은 또 다른 네. 얘기입니다. 연구도 실패할 수 있는 연구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지만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것에 대한 지원금이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뭐 이미 실패해도 된다라는 그런 그 화두를 여는 것은 중요하지만 과연 그것을 담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앞으로 미래 세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그리고 현재 그 대졸생의 취업률이 64%입니다, 평균. 네. 다시 말해서 64%라는 얘기는 36%의 우리 젊은이들이 그 직업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걱정스러운 네. 그런 것인데, 이제 AI가 노동시장을 많이 변화를 시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34%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40% 이상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이 전망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대학 입시를 앞두고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느냐, 대학에 꼭 가야 되느냐라는 그런 질문보다는 거기에 가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먼저 어떤 경험을 하고 이제 그런 것을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험 없는 신입을 쓰지 않게 되고, 맞아요. 어떤 교수님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는 물론 특정 학문이긴 합니다. 조교가 필요 없습니다. 연구 조교가. 왜냐하면 네. AI가 훨씬 더 인건비 없이 정확하게 네. 해주니까. 이제 이런 단편적인 대화 속에서 나오는 거지만 네. 그 많은 변화가 있을 거기 때문에 과거에 하던 대로 또 부모님이 얘기해 주는 대로 하면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부모님 말 너무 듣지 마라. 네, 부모님들은 네. 싫어하실 것 같은데. 예, 학생들 굉장히 좋아할 것 같네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부모님은 안정적이고 이런 것들 더 많이 이렇게 네.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안정적인 거는 없다고 생각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는 단일 학문으로는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융합 능력이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우리가 얘기하는 복수 전공, 뭐 부전공, 뭐 마이크로 디그리 이런 것들을 다 해도 들똥말똥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런 융합 능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융합 능력. 그래서 네. 예, 굉장히 그 우리 학생들이 걱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네네. 그래서 요즘 사실 어떤 전공을 정말 선택해야지 이렇게 미래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도 많이 이제 하는 것 같고, 총장님께서 이제 보시기에는 아까 그런 융합 능력 그 외에도 또 어떤 역량을 좀 갖추면 좋을지 네. 궁금합니다. 우리가 뭐 미래를 네.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AI가 못하는 것이 유망하다. 못하는 영역을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는 저는 이제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자격증 대학 안 와도 딸 수 있고, 직업훈련도 대학 안 와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그럼 대학에서는 어떤 장점이 있냐 하면은, 과거에 그 베를린 대학교를 만든 훔볼트라는 19세기 초에 그 철학자가 그 빌둥이라는 그 표현을 쓰면서 교육 이야기를 합니다. 네. 다시 말해서 배경이 다른, 나와는 가정적으로 혹은 경제적인 배경이 다른 그런 학생들이 오고, 또 꿈이 다르고, 우리가 이제 그 플러럴리티라고 해서 복수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함께 생각을 나누고 자기의 자아를 형성하는 곳이 대학이다라고, 물론 19세기적인 그런 그 재단이라고는 하지만 네. 물론 AI가 지식도 전해주고 코딩도 짜주고 심지어 논문도 써주고 네. 보고서도 써줍니다. AI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잘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 그거는 AI한테 맡기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AI가 할 수 없는, 다시 말해서 그런 경험치라든지 그런 역량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 중에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인간학이거든요. 인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고, 네. 인간학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인간의 본능, 그다음에 인간의 욕망, 이런 것들을 읽을 줄 아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인문학의 중요성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사실 사회에서 인문학 이야기 많이 하고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막상 교육 현장이나 또 취업 현장에서 가다 보면 그 전공생들이 잡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잘 브릿지를 놓을 때 그 시너지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어떤 능력이 내지는 어떤 분야가 유망하냐라고 하게 되면 인공지능이 당연히 한계가 있고 못하는 내 분야가 유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예전보다는 좀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사실 아직까지도 이제 대학 서열 구조가 이게 좀 중요한 좀 기준으로 아직도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좀 구조가 변화를 좀 하면 좋을지. 그래서 저는 대학들이 각자의 특성화가 필요하다. 특성화. 네. 그래서 그 대학에 가면 그 대학의 특징이 있는, 그래서 아웃싱킹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야 경쟁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똑같이 큰 대학과 아니면 중간 사이즈의 대학과 작은 대학이 백화점식으로 다 늘어놓고 했을 때 경쟁력이 생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저 대학 가면 내가 뭘 배우겠구나, 어떤 사람이 되겠구나 하는, 우리가 이제 인적 그 그물망이라는 학문적인 용어가 있는데요. 네. 어떤 그물망에 내가 들어갈 것인가. 이제는 명성만에 기대서는 굉장히 어렵고요. 특히 뭐 국내 대학 평가도 있지만 QS 같은 평가를 보면 우리가 의외로 이 대학이 이렇게 높았어? 하는 것들을 보고 있거든요. 네. 서열이 뭐 갑자기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그 특성화를 확고하게 할 때 또 각자 대학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역량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총장님, 그리고 이제 여대의 역할과 이 존재의 이유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총장님께서는 오늘날 이 여대가 사회에서 좀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여대가 뭐 남녀공학으로 이제 전환된 경우도 많이 봤고 또 앞으로 전환될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여대를 만들었을 때 어떻게 보면은 그 창학 취지가 다 있습니다. 같은 여대라고 하더라도 그 담고 있는 정신이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여대는 여성을 보호하는 공간이 아니라 4년간의 여성이 리더로서 그 안에서 훈련된 4년간의 리더십은 앞으로 나아가서도 굉장히 큰 자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대는 여성을 보호하는 공간이 아니라 여성을 어떻게 보면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고 주체적인 그런 존재로서 키우는 공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아직까지 우리가 OECD 기준에서 굉장히 그 여성의 아직 지위가 굉장히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좋아지지 않았냐, 심지어 역차별이지 않느냐 그런 것들도 있지만 또 우리가 그 임금 격차라든지 기본적인 우리가 수치를 들여다볼 때는 아직까지도 그 역할을 할 것이 많고 그다음에 여대는 이게 우리가 국내에서의 역할에만 이것이 한정이 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아직도 그 개도국이나 선진국 중에서도 여성 교육을 아직도 분리해서 시키는 나라들도 있고요. 그래서 여성 교육의 그런 경험을 우리가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영역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총장님께서도 인문학 쪽을 전공을 하신 걸로 네, 알고 있는데요. 네, 네. 그렇게 인문학 쪽을 연구하시던 또 교수님에서 현재 또 대학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이제 총장님의 역할을 맡고 계신데 이게 인문학 연구자로 살아온 그런 시간이 지금 사람을 이해하고 조직을 이끄는데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거를 이제 그 깊이 생각한 건 아니지만 네. 제가 이제 그 총장직을 수행하면서 느끼는 것이 사실 일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사람입니다. 네. 예, 일을 하다 보면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가치도 다르고 추진하는 방향도 다르고. 네. 근데 그 과거에 우리가 고대 비극을 보게 되면 악과 선의 대항이 아니라 정말 그 수준 높은 그 비극에서는 선과 선의 대치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 감에 있어서 뭐 과거처럼 나를 따르라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인간은 정말 엄청나게 이기적인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데 네. 놀랍게도 네.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다. 어... 그래서 그 공감대를 이끌어 나가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네. 기본적인 그 이해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인간을 다 이해한다고 해서 제가 뭐 완벽하게 소통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좀 이해하려고 하고 그런 면에서는 도움을 받지 않나 싶은데 구성원들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좀 갑자기 이렇게 궁금해진 점이 네. 그렇게 그 총장님의 어떤 그 화법이 굉장히 인상 깊어요. 되게 약간 뭔가 우아하시고 되게 품격이 느껴지는 이런 그렇습니까? 말투에서 다행입니다. 되게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혹시 총장님 MBTI가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MBTI가 ESTJ입니다. 아, ESTJ. 네네네. 아. 네. 동물로 하니까 사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남편 네. 거를 넣어봤는데 네. 사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도시락이네 제가.
혹시 총장님께서는 이제 그 최근 학생들 가까이 이렇게 보시면서 과거 세대랑은 참 이런 게 좀 많이 달라진 것 같다. 이렇게 뭐 느끼는 네. 부분이 있을까요? 아우, 너무 많죠. 네. 너무 많죠. 네. 전 재밌는 게 1, 2년 선배들이 후배들 보고 요즘 애들이라고 얘기를 해서 네. 저희 입장에서는 그저 웃지요. 아, 근데 그저 웃지요. 우리가 네. 그 얘기 많이 하는 제가요, 굳이 젊은 세대들이 많이 쓰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서 보면 확실히 우리 때는 싫은 것도 별로 얘기 잘 못했잖아요. 네. 아, 해야 되나 보다 하고 가는데 네. 요즘 학생들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솔직하고 네, 의사 표현할 줄 알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기성세대는 놀라죠. 뭐야, 요즘 애들은 왜 그래라고 하지만 저는 그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사 표현을 정확하게 할 줄 아는 것. 네. 예, 그리고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굉장히 많이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잘할 때하고 요즘 학생들하고 비교해 볼 때 뭐 많이 편안해지고 편리한 것도 많지만 어떻게 보면 좀 짠한 느낌이 드는 게 앞으로 미래 세대가 우리 때처럼 그렇게 많은 기회와 네. 경험이 주어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학생들이 많이 다르지만 또 이해되고 공감되는 부분이 많은 것도 네.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물론 이제 사춘기를 거치면서 힘들다 그러지만 그럼 사춘기 넘으면 또 대화가 잘 될까? 혹은 또 특히 그 모자 관계에 있어서 보면 네. 그 남녀가 다르면서 대부분의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공부 갖고 하도 잡아서 모자 관계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왼수가 된 집안도 있고. 엄마 아들이 이렇게 많이 부딪히나 봐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엄마 입장에서 아들 이야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물론 뭐 깔끔하게 또 잘하는 아들도 있겠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원수가 되는 경우도 많이 봤기 때문에 네. 그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봉합이 될 수도 있지만 네. 또 뭐 그게 남아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세대 간의 그런 갭도 문제이고 네. 그러나 우리가 그 이해하고 공감하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총장님께서 혹시 실례지만 자녀가 네네. 있으실까요? 자녀를 이렇게 네. 키우면서 가장 좀 이렇게 그 강조했던 어떤 교육 철학이 있으실까요? 대화를 네. 교육 철학해서 네. 이렇게 대놓고 앉혀놓고 수업처럼 한 적은 없고요. 그냥 그 삶에서 비춰주게 자연스럽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네. 하나 확실한 거는 물론 제가 바빠서 그렇기도 하고 애를 늦게 낳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래서 제가 애한테 너는 참 운도 좋다. 내 10년만 젊었으면 네. 네, 그런 얘기를 10년만 젊었으면 네네. 더 힘들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냥 어떻게 보면 방임인데 자유방임. 네네. 그래서 네. 제가 얘한테 내가 너무 방임을 한 것 같아. 내가 너를 조금 조였으면 좀 달라졌을까 그랬더니 그러면 관계가 너무 악화됐을 것 같다. 전 너무 이제 공감이 돼요. 저희 부모님 사실 그렇게 약간 자유방임식 나를 이렇게 뭔가 믿어주는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더 정말 더 힘이 되고 관계가 더 좋았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사실 믿으면 안 가죠. 네. 근데 이제 믿어주는 척을 하는데 네. 행동 보면 열받을 때가 많아서 네. 그냥 했다가는 별로 이렇게 뒤끝이 안 좋아서 요즘은 AI한테 물어봐요. 네, 그럼 되게 이렇게 네. 오글오글한 답을 그래 힘들지 네. 뭐 이러면서 저한테 이대로는 너무 과격하다고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과격하니 네.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그리고 좀 이건 좀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총장님은 혹시 어떨 때 가장 좀 이렇게 행복을 느끼는지 그 총장님만의 어떤 그런 행복의 어떤 철학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그 철학은 아닌데 네. 제가 행복감을 느낄 때는 그 나눌 때예요. 그러니까 나눔이 딴 게 아니라 맛있는 음식을 딱 접하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이거 누가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맛있는 음식도 혼자 먹으면 맛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음식을 나눌 때 혹은 학생들과 지식을 나눌 때 내 한마디가 그 학생의 삶에 변화를 일으킬 때 그러니까 그 나눔이라는 게 뭐 그 다른 무질적인 나눔뿐만 아니라 네. 그래서 그런 걸 할 때 그 행복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말 한마디가 정말 어떤 사람한테는 정말 인생을 또 이렇게
큰 지대한 영향을 주는 또 그런 말일 네.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네. 사실 저도 네. 기억을 못 하는데 학생이 그때 그렇게 말씀 주셔서 이렇게 했어요라고 할 때는 제가 사실은 굉장히 놀래죠. 픽업하죠.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 예, 그래서 네. 다 기억은 못하지만 제가 한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런 걸 느낄 때 더 책임감이 크게 느껴집니다. 네. 그래서 그런가요? 예전 어떤 그 연구 결과 보니까 그 가장 행복도 높은 그 직업군이 예, 교육자더라고요. 예. 네. 예, 그게 약간 방금 말씀하셨듯이 누군가한테 되게 좋은 영향을 주고 이제 그런 피드백을 받으면서 본인의 삶이 더 이렇게 좀 마음이 더 충만해지고 완전히 공감하고 교수님들 보면 네. 다른 직종에 비해서 전부 다 동안이세요. 그래서 확실히 네. 또 젊은 그 학생들하고 접하면서 그래서 그런지 어째서 그러신지 제가 뵐 때는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전부 다 젊어 보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다들 교수님들이 동안인 분들 많으시니까 총장님 비롯해서 오늘 이렇게 또 총장님 뵙고 다양한 이야기 좀 나눠보고 있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총장님 앞으로의 어떤 목표와 계획 궁금합니다. 이제 제가 총장이 된 지 1년 반이 조금 넘었고요. 네. 외국인 학생에 대한 목표를 세웠는데 그것도 이제 잘 순항해서 가고 있고 이제 제가 지금 남은 미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희 대강당 건축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는 많은 또 재원이 들고 또 복잡한 과정이 있어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토대를 잘 마련해야 되지 않나 하는 거하고 또 시작한 한류국제대학을 잘 만들어서 한류를 배우고 싶으면 우리 숙명여대를 찾아야 되는 한류 중심의 그런 대학 또 한류를 다시 쓰는 그런 대학으로 자리 잡는 것이 앞으로의 목표입니다. 네, 저희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숙명여대 문시연 총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